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30년이 되면 양자 컴퓨터가 주식 거래를 완전히 바꿀까요? 아니면 기술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혁신으로 남게 될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이걸 바탕으로 그 가능성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핵심은 기존 컴퓨터의 비트랑 완전 다른 큐비트에 있어요. 큐비트요. 0 아니면 1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중첩 상태가 가능하고 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랄까? 큐비트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 상태가 정해지면 다른 것도 바로 영향을 받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네, 이런 특성 때문에 지금 컴퓨터로는 엄두도 못 낼 복잡한 금융 계산들, 이걸 풀 수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이걸 현실로 만들려는 회사들이 꽤 있죠? 리게티 컴퓨팅이 대표적이고 그렇죠. IBM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도 당연히 뛰어들었고요. 리게티만 봐도 2024년에 벌써 9큐비트짜리 노베라 큐표 내놨고 2030년대 초에는 100만 큐비트까지. 와, 이거 정말 숨가쁘게 발전하는 분야네요. 맞습니다. 정말 빠르죠. 그럼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걸 봐야 하는데요. 네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 같아요.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초단타 매매, HFT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거죠? 수많은 주식 중에 위험은 최대한 낮추고 수익은 제일 높이는 그 조합 찾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자산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계산량이 폭발하는군요. 그렇죠. 기존 컴퓨터로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QAOA 같은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능성을 그냥 동시에 탐색해버리는 거죠. 와, 동시에요? 그럼 훨씬 빠르게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뭐랄까 순식간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딱 찾아내는 거죠. 리게티가 개발 중인 양자 전처리 알고리즘도 아마 이런 맥락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초단타 매매, HFT는요? 여긴 정말 속도가 생명인데. 맞아요. 지금은 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싸우잖아요. 네, 눈 깜짝할 새보다도 훨씬 빠르죠. 근데 양자 컴퓨팅은 이걸 나노초, 10억분의 1초 수준까지 줄일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10억분의 1초요? 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렇죠. 지금 HFT가 KTX면 양자 HFT는 거의 순간이동 수준의 반응 속도랄까요? 실제로 리게티 시스템 게이트 속도가 이미 60에서 80 나노초 정도 나온다는 걸 보면 2030년쯤에는 진짜 양자 기반 HFT가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죠.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혹시 예측 능력 자체도 달라지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양자 머신러닝, QML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QML이요? 네, 훨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존 AI로는 못 봤던 패턴이나 어떤 변수 간의 관계 같은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랄까, 예측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정말 가능해지면 시장 예측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리게티랑 퀀텀 머신즈가 협력하는 것도 아마 이런 미래를 보고하는 걸 거고요. 와,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큐비트가 너무 민감해요. 작은 노이즈에도 오류가 쉽게 나거든요. 오류 문제? 그래서 리게티도 리버레인이랑 손잡고 오류 보정 기술에 엄청 투자하고 있죠. 또 하나 큰 문제는 비용이에요. 비용이요? 얼마나 비싼데요? 리게티 노베라 QPU 하나 가격만 해도 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이 훌쩍 넘죠. 거기다 극저온 유지 같은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요. 개인이 쓰긴 완전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비용이 좀 내려갈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요. 그리고 규제 문제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 자체는 꽤 밝다고요? 네, 맞아요. 2030년까지 양자 컴퓨팅 시장이 작게는 150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와, 엄청나네요.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 서비스가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리게티 주가 보니까 지난 1년에 1700% 넘게 올랐던데 실제 작년 매출은 1100만 달러 정도고 손실이 2억 달러나 된다고요. 와, 이건 기대감이 엄청난 동시에 위험도 진짜 커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기대와 위험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나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2030년을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리게티나 IBM, 구글 같은 주요 기업들 기술 개발 동향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둘째는 QATM 같은 관련 ETF나 개별 주식 투자를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신중하게. 셋째는 리게티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건지 감을 잡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이 좀 책임감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규제 논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양자 컴퓨팅이 2030년까지는 훨씬 빠르고 똑똑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초고속 HFT, 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장 예측 모델, 이런 걸 통해서 주식 거래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이 강력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 높아지니까 시장 경쟁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와, 경쟁 구도까지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봐야 할 위험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변동성이 예측 불가능하게 커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격차, 소위 양자 격차가 금융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문제로 심각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산업계, 정부, 연구자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이 금융시장의 극단의 효율성, 이게 과연 소수에게만 불을 더 몰아주는 결과를 낳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까요? 아마 그 답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네. 우리가 앞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만들어갈지 바로 그 미래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